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에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루다가 수업 시간이 다 돼서 중단을 했는데, 이번 시간에는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살펴봤던 EN 언더바 네트워크 언더바 애널리시스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이썬 코드를 보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하도록 할 텐데, 그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주요한 과정들을 거쳐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전처리 과정을 거쳐서 빈도 분석을 수행을 한 다음에 상위의 특정한 명사의 단어들만을 추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빈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불용어가 제거가 된 명사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의 10개를 선택을 한다든지 아니면 20개의 단어들을 선택을 해가지고 걔네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러한 작업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선택이 된 특정한 단어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같은 문장에서 몇 번 같이 사용이 되었는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의 텍스트 데이터를 어떠한 단위로 제가 쪼개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문장 단위로 쪼개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특정한 2개의 단어들이 해당 문장에서 같이 사용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서 그 관계를 보고자 하는 선택이 된 단어들 간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나요? 관련된 코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파일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전처리하고 빈도 분석을 위한 모듈이랑 클래스를 이런 식으로 임포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맞나요? 그 다음에 전처리를 위한 사용자 함수를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do 언더바 preprocessing이라고 하는 펑션 안에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입력을 했냐면 영어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데 필요한 관련된 코드들을 포함을 시켜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전처리를 할 거고, 전처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결과물을 얻을 거냐면 명사의 단어들을 얻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명사의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작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냐면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의 몇 개의 단어들만 선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작업을 여기 select words라고 하는 또 다른 사용자 정의 함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펑션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K라고 하는 인자를 첫 번째 인자로 봤는데, 이 K가 무엇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선택하고자 하는 단어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10개의 단어들을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인자의 값으로 10이라고 하는 특정한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고자 하는 로우한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인자가 되는 거고, 세 번째 인자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한 불용어 사전에 대한 데이터를 세 번째 인자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 select underbar words라고 하는 펑션이 리턴하는 값은 무엇이냐면,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최종적으로 선택이 된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간 K 값에 해당하는 단어들의 데이터를 리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전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특정한 수의 단어들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어들 간의 네트워크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네트워크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전체 텍스트 데이터를 어떠한 단위로 쪼개줘야 된다고요? 어떠한 단위로 쪼개줘야 되는 거예요? 문장의 단위로 쪼개줘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선택한
단어들에 포함이 되어 있는 특정한 두 개의 단어들이 같은 문장에 몇 번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단어들 간의 연결 정보를 추출을 할 거잖아요. 맞나요? 이제 그러한 정보를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텍스트 데이터를 일단 먼저 문장 단위로 쪼개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문장에 대해서 우리가 선택한 단어들 중에서 두 개의 단어들에 대해서 걔네들이 같이 사용이 되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단어들 간의 타의 정보를 추가를 함으로써 우리가 특정한 단어들로 구성이 된 하나의 네트워크를 생성하게 됩니다. 그러한 작업을 네트워크 X를 가지고 하는 거고요. 관련된 펑션은 이 펑션이랑 이 밑에 있는 이 펑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용이 되는 펑션이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단어들 간의 construct network라고 하는 펑션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get underbar text network라는 펑션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데이터를 문장 단위로 쪼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그렇게 쪼개진 문장 정보를 이용해서 단어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펑션이 어떠한 펑션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construct underbar network라고 하는 펑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펑션하고 밑에 있는 get text network라고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선택한 단어들로 구성이 된 네트워크를 생성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get underbar text underbar network라고 하는 펑션이 리턴하는 결과를 보면은 우리가 선택한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하나의 네트워크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이 네트워크를 생성하는 데 사용이 되는 construct underbar network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에 들어있는 파이썬 코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지 않은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는 그냥 여러분들이 새로운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냥 사용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코드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알겠죠? 여기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러한 코드들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텍스트 데이터를 분석하는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사용이 될 수 있는 사용자 정의 함수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텍스트 데이터, 영어 텍스트 데이터가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러한 텍스트 데이터를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사용이 된 이러한 사용자 정의 함수들을 그대로 가져다가 여러분들이 준비한 텍스트 데이터에 적용을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다루고 있는 영어 텍스트 데이터인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된 Social Interaction is Critical for Mental and Physical Health라고 하는 기사 내용을 우리가 앞에서 define한 사용자 함수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로 생성을 할 거고, 그렇게 생성이 된 네트워크를 일단은 매플라립을 이용해서 요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시각화를 한번 할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러한 시각화 방법이 별로 효과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프로그램인 getFile을 사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파이썬을 이용해서 생성을 한 단어들 간의 네트워크를 getFile에서 시각화를 한 번 더 해볼 겁니다. 알겠죠? 일단 기사의 내용을 불러오고요. 콘텐트라고 하는 변수에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부용어 사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디파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리스트 데이터 형태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디파인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러온 로우한 형태의 텍스트 데이터와 사용자 정의, 부용어 사전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떠한 펑션을 호출을 하냐면 앞에서 설명을 한 select underbar words라고 하는 펑션을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전처리 과정을 통해서 불용어가 제거화된 명사의 단어들을 우리가 일단 선택을 할 거고요. 추출을 할 거예요. 그러한 명사 단어들 중에서 몇 개를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빈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위 몇 개? 네, 10개를 추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자로는 여러분들이 추출하고자 하는 명사의 수에 대한 값이 입력이 되어야 하는 거고, 두 번째 인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로우한 텍스트 데이터,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직접 정의한 사용자 정의 불용어 사전이 입력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입력을 하고 우리가 결과를 final underbar nouns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했죠. 그래서 해당 변수에 저장이 되어 있는 단어들을 살펴보면 어떠한 단어들이에요? 이러한 단어들이죠. 잠시만요. 지금 여기서 이 요르크가 빠져야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수정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올려주도록 할게요. 이 불용어 사전에 들어가 있는데도 이게 안 빠지고 여기 들어가 있어요. 코드에 뭔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은데 요거는 일단은 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수정해서 제가 다시 올려놓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러한 단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네트워크를 생성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펑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러한 우리가 선택을 한 명사 단어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게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get underbar text underbar network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 해당 펑션을 호출을 하게 되면 네트워크라고 하는 우리가 선택한 10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된 하나의 네트워크가 생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보고 싶어요. 그럼 어떠한 펑션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특정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는 노드들의 정보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펑션이 어떠한 펑션이 되는 거예요? 노즈라는 펑션이 되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선택한 10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플라 립을 이용해서 시각화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코드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시각화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get 파일을 이용해서 추가적인 좀 더 디테일한 시각화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X에서 제공이 되는 write underbar graph ml이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생성을 한 네트워크를 그래프 ml 형태의 파일로 저장을 하게 되고 그렇게 저장이 된 파일을 get 파일에서 불러와가지고 추가적인 시각화 작업을 하면 됩니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생성한 이러한 10개의 단어들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 지금 네트워크의 이름이 네트워크죠. 그 네트워크를 en 언더바 테스트라고 하는 그래프 ml 파일로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하고 있는 폴더에 이러한 이름을 갖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면 여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얘를 어디서 불러온다고요? get 파일에서 불러오는 거예요. 시각화에 대해서는 get 파일을 이용한 시각화 작업 관련해서는 우리가 수업을 통해서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불러와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시각화를 한번 해보는 시간은 한 5분 정도 갖도록 할게요. 5분 정도 여러분들이 직접 이렇게 지금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생성을 한 10개의 단어들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불러와가지고 시각화 작업을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죠. 맞나요? 지금 단어들의 분포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잖아요. 마구잡이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특정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가지고 분포를 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맞나요? 그래서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가지고 노드들을 특정한 형태로 분포를 시키기 위해서는 이 왼쪽 밑에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하는 패널을 사용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특정한 레이아웃을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노드들을 특정한 형태로 분포를 시킬 수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플루터만 레이 골드라고 하는 레이아웃을 이렇게 사용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일단 노드들의 레이블을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 왼쪽 밑에 있는 검은색 T를 클릭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은 노드 색깔이랑 그 레이블의 색깔이랑 모두 다 검은색이어가지고 약간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노드의 색깔을 회색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지금은 엣지, 타이의 두께가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여기서 이제 타이의 두께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각각의 노드들이 갖고 있는 이 타이의 웨이트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10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된 네트워크를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맞나요? 자, 단어들 간의 타이가 갖는 웨이트가 무엇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억이 날까요? 자, 서로 다른 두 단어 간의 노드 간의 타이가 언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 문장에 사용이 되면 타이가 생성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동일한 두 개의 단어들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장 이상에서 같이 사용이 될 수가 있죠. 맞나요?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 단어들이 갖는 타이의 웨이트를 설정을 해가지고 웨이트의 값으로 그러한 두 개의 단어들이 몇 개의 문장에서 함께 사용이 되었는지의 정보를 입력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존재하는 이 타이가 갖는 웨이트 정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 해당 타이를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단어들이 몇 개의 문장에서 함께 사용이 되었는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관련성을 갖고 해당 텍스트 데이터에서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헬스랑 리서처, 타이 이러한 애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문장에서 함께 사용이 된 거예요. 맞나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분석하고 있는 신문 기사에서 이 단어들이 서로 상대적으로 더 큰 관련성을 갖고 사용이 되었다. 혹은 신문 기자가 얘네들을 더 큰 관련성을 음? 갖도록 글을 작성을 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맞을까요? 자, 그 다음에 노드들의 크기를 바꿔보고 싶어요. 어떠한 정보를 이용해서? 디그리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여기 appearance 탭에서 패널에서 노즈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노즈라는 탭을 선택을 했을 때 나오는 옆에 4개의 아이콘 중에서 크기 관련된 아이콘을 선택을 한 다음에 우리가 디그리라고 하는 각각의 노드가 갖는 속성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노드의 크기를 바꿔줄 거잖아요. 맞나요? 그리고 디그리라고 하는 속성 변수 같은 경우에는 연속 변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 랭킹이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노드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랭킹이라고 하는 탭을 선택을 하고 어트리뷰트 정보로 디그리를 선택을 하고 어플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맞나요? 디그리가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다른 노드의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고서 무엇을 파악할 수 있냐면 헬스랑 피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단어들과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즉
같은 문장에서 더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맞을까요? 네. 자, 이렇게 시각화를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색깔까지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여요? 요거 페인터라고 얘를 선택을 하고 특정한 노드를 클릭을 하면 누르고 있으면 돼요. 클릭이 아니라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노드를 중심으로 연결이 된 다른 노드들이 무엇인지가 이렇게 색깔로 표현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을 회색으로 바꾼 다음에 바꿨죠. 나는 헬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들과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었는지가 궁금해. 그리고 걔를 시각화를 통해서 좀 파악을 해보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에 여기 있죠, 요거. 지금 부처럼 생겼는데 부처럼 생긴 아이콘을 선택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색깔을 요 팔레트, 칼라라고 하는 부분 보여요? 요 부분 여기에서 요 팔레트를 사용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선택을 한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헬스라는 단어가 궁금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어를 꾹 누르면 해당 단어를 중심으로 해당 단어가 갖고 있는 타이들이 하이라이트가 된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특정한 키워드가 다른 어떠한 단어들과 어떠한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다시 주피터 노트북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분들이 생성한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생성을 했잖아요. 맞나요? 그런데 나는 헬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른 단어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라고 하는 경우에는 여기에 네트워크의 이름을 입력을 하고 스퀘어 브래킷을 사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고자 하는 노드의 이름, 즉 단어를 입력을 하게 되면 해당 단어랑 다른 단어들이 어떠한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지가 나와요. 다시 말하면 다른 단어들이랑 어떠한 단어들과 연결이 되어 있고 각각의 타이가 갖고 있는 웨이트 정보가 얼마인지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맞나요? 자, 그래서 보면은 헬스라고 하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다른 단어랑 제일 많이 사용이 되었어요? 웨이트를 보면 되죠. 그래서 웨이트의 값이 4인 리서처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은 문장에서 제일 많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결과를 보고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웨이트가 4이기 때문에 헬스라는 단어는 리서처라고 하는 단어랑 몇 개의 문장에서 몇 개의 서로 다른 문장에서 함께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네 개의 문장에서 함께 같이 사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러한 수치적인 정보에 대한 시각화 결과가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리서처라고 하는 특정한 노드랑 갖는 타이의 두께가 제일 두꺼운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분석의 결과를 이렇게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요번에는 또 다른 신문 기사, 역시나 마찬가지로 뉴욕 타임즈에서 제공이 되는 또 다른 신문 기사에 대해서 동일한 분석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는 어떠한 기사를 우리가 분석을 할 거냐면 제가 그 러너스에 올려준 주피터 노트북 파일 중에서 어떠한 파일을 참고를 하냐면
그 성경 학생이 에러가 난다고 질문을 줬는데 혹시 어떠한 에러가 나는지 채팅창에 그 에러의 문구를 보여줄 수가 있을까요? 복사를 해가지고 에러 나는 사람 있나요? 다른 사람들도 에러가 나요? 현정 학생도 에러가 난다고 그랬는데 어떠한 에러가 나죠? 네, 마지막 거만 보여주면 돼요. 제가 이번에 새로 올려준 주피터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았나요? 지난주에 올려준 거 말고 이번 주에 새롭게 올려준 주피터 노트북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에러 메시지를 저에게 좀 보여주세요. 자, 그 에러가 나는 사람들이 에러 메시지를 예, 주는 동안에 저희는 요 get 언더바 nyt 언더바 아티클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코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할 텐데 요거는 지난번에 한번 살펴본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얘를 사용을 해가지고 Social Interaction is critical for mental and physical health라고 하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은 거고요. 네? 동일한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어떠한 신문기사의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거냐면 여기에 URL 정보가 있잖아요. 맞나요? 요 URL에 해당하는 신문 기사의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네. 역시나 마찬가지로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된 신문 기사고요. 신문 기사의 제목이 Mysterious Infection Spanning the Globe in a Climate of Secrecy라고 되어 있는 요 신문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당 코드를 이용해서 다운로드 받으면 되고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특정한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해주세요. 저 같은 경우는 nytimes 1이라는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했고요. 얘를 어디에서 불러오면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용을 했던 en 언더바 네트워크 언더바 어널시스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불러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서 일단 1차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기 있죠. 얘를 이제 불러와요. 그래서 nytimes 1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의 내용을 불러와서 content 1이라고 하는 변수에 저장을 한 거고 걔를 이용을 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앞에서 한 것처럼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고 사용자 정의 함수랜다. 사용자 정의 불용어 사전을 만든 다음에 select words라고 하는 펑션을 사용을 해가지고 빈도를 기준으로 상위 10개의 명사 단어들만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이 된 단어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get 언더바 text 언더바 network라고 하는 사용자 정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선택한 10개의 단어들로 구성이 된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 있다고요. 이 코드만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줘야 되는 게 뭐예요?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사용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분석하고자 하는 텍스트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는 텍스트 파일의 이름을 1차적으로 바꿔야 되고요. 맞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고자 하는 불용어 사전에 포함이 된 단어들도 변경을 해야겠죠. 필요하다면. 그리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수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요 숫자의 값을 변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세 가지만 바꾸면 돼요. 나머지 코드는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한 다음에 선택이 된 단어들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맞나요? 그리고 우리가 역시나 마찬가지로 시각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해봐야 되는 게 뭐예요? 얘를 grafml 파일로 저장을 한 다음에 어디서 불러와야 돼요? get 파일에서 불러와가지고 시각화 작업을 한 번 더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를 키로 사용을 해가지고 이 파이썬에서 해당 단어랑 어떠한 단어들이 몇 번이나 같이 같은 문장에서 함께 사용이 되었는지에 대한 정보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음,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에러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잠시만요. 그러한 에러가 나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그 앞에 있는 에러 내용도 좀 화면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스크린샷으로 캡처를 해가지고 저에게 좀 보내줄래요? 다른 사람들은 에러가 발생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희봉 학생 그래요? NLTK 추가 모듈을 설치하라고? 이상한데. 음, 자, 에러가 나는 사람들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알겠죠? 에러가 나는 사람들만 이 주피터 노트북에서 import sklearn이라고 하고요. 자, 에러가 나는 사람들만 하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해보세요. 요게 이제 현정 학생 SK 사이클런을 임포트하면 어떠한 오류가 뜨나요? 이 모듈이 그 단어들의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생성을 할 때 사용이 된 모듈인데 아마 에러가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듈이 제대로 설치가 안 되어 있어서 에러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에러가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어떻게 해보냐면 일단 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명령 프롬프트 창을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에서 pip install 하이픈 2개 하고 맞나? 이걸 쳐줄게요. 자, 에러가 나는 사람들은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요 명령어를 입력을 해가지고 scikit-learn이라고 하는 sklearn이라고 하는 모듈을 설치를 해보세요. 에러가 나지 않는 사람들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해보고 다시 한번 코드를 돌려보고 에러가 나는지 얘기를 해주세요. 자, 여러분들 그 새로운 뉴욕타임즈 기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작업을 수행을 해봤나요?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뉴욕타임즈가 아니라 CNN에서 제공하는 신문기사의 내용을 우리가 수집을 하고 해당 신문기사에 저장이 된 텍스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해가지고 명사의 단어들을 추출을 한 다음에 상위 10개를 선택을 해서 걔네들을 가지고 네트워크 분석을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성경 학생은 어떠한 임포트 에러가 뜨나요? 해당 모듈이 없다라고 나오나요? 아니면 찾지 못한다는 에러 메시지가 뜨나요? 요 에러 메시지가 뜨는 사람들은 그 요 에러 메시지 관련해서 제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보고 그 해결 방법을 러너스를 통해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CNN 기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주피터 노트북 파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당 기사의 내용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면 제가 러너스를 통해서 제공을 한 파일 중에서 get cnn article이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코드를 사용을 하면은 CNN에서 제공이 되는 기사의 내용을 수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내용은 어떠한 웹페이지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 웹페이지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러한 신문 기사의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수집을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코드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를 사용을 해가지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문 기사의 내용을 특정한 이름의 텍스트 파일로 저장을 하고 해당 파일의 내용을 어디에서 불러와서 우리가 조금 전에 사용을 한 en 언더바 네트워크 언더바 아널리시스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불러와 가지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생성이 된 네트워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네트워크를 그래프 ML 파일 형태로 저장을 해서 get 파일에서 불러와 가지고 추가적인 시각화 작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전반적인 과정은 동일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은 텍스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파일에서 해당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다운로드 받은 CNN 뉴스 기사가 CNN 언더바 아티클이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당 파일의 내용을 불러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사용자 정의 불용어 사전을 디파인을 한 다음에 그러한 내용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단어를 선택을 하는 거고요. 맞나요? 그리고 그렇게 선택이 된 단어를 이용을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생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한 다음에 선택이 된 단어들을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한 단어들로 구성이 된 우리가 방금 생성을 한 네트워크를 이런 식으로 파이썬에서 시각화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grafml 파일로 저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getFile에서 불러와서 추가적인 시각화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하면 getFile에서 이거죠. cnn grafml이라고 하는 파일을 불러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동일한 방법으로 시각화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특정한 레이아웃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드들을 배치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드래그 해가지고 특정한 노드를 옮길 수도 있죠. 네, 이거 바꿔야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여기까지 한 번씩 해보고요. 다들 해봤나요? 혹시 관련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해당 코드 en 언더바 네트워크 언더바 어널시스라고 하는 주피터 노트북 파일에 저장이 되어 있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에러 내용을 미안하지만 저에게 다시 한번 이메일로 좀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제가 그 에러 메시지를 보고서 그러한 에러를 어떻게 수정할 수 있는지를 좀 찾아보고 솔루션을 찾은 다음에 해당 솔루션을 러너스를 통해서 공지할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분석 방법을 텍스트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즉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고요. 이번 학기의 수업은 다음 주 목요일 수업이 마지막 수업이 될 텐데 해당 수업에서는 저희가 웹에 존재하는 이미지 데이터, 사진 같은 이미지 데이터를 어떻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 데이터를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없으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